예,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산업론 24강 헬스와 피트니스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 화요일 강의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예, 여름이죠, 이제.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부터가 여름이고 언제부터가 여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때, 저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보통 30도가 넘어가면은 덥죠, 많이. 날씨가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미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엊그저께부터. 그래서 여름이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긴긴 여름을 보통 이제 한 8월 말까지는 최소한 여름인데, 이제는 3달이 여름이에요,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아열대 기후가 됐죠. 그래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예정대로 헬스 피트니스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유소년 학원 스포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얘기하고 하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진도가.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과제나 이런 것들을 잘 늦지 않게 빼먹지 않게 잘 그 스케줄을 잘 짜서 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여쭤보시기 바래요. 제가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주신 그 읽기 자료나 영화 평이나 이런 것들 이제 다 읽어보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빨리는 사실 잘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약간 결정장애 비슷한 게 좀 있어서 어떨 때는 이게 하나 이제 딱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한번 밀어놓으면 또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게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기존의 과제는 다 채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헬스 피트니스인데, 오늘 강의는 이제 대체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책 있잖아요. 예. 마이크 베이츠라는 사람이 쓴 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을. 네. 뭐, 어차피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 책 똑같은 책인데,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가지고 있어서 이게 헬스나 피트니스 사업 이런 경영에 대한 책이 따로 나와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이제 거의 유일한 책이어서 이 책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어, 꽤 두꺼운 책인데 한 40분 분량으로 정리하려다 보니 요점만 간단히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 그래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참 여러분, 이번 주 읽기 자료가 또 있죠? 예, 읽기 자료 과제가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2배속으로 들으시거나, 들으면서 딴짓 하실 분들, 까먹지 말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자, 보시죠. 자, 이제 헬스나 피트니스 산업의 개관에 대해서 계략적인 이제 숫자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2007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최신 자료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걸 그러니까 숫자를 꼭 외울 필요는 절대 없고요. 그러니까 흐름이나 이제 추세 혹은 그 대략적인 흐름? 아니, 흐름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2005년 현재 벌써 꽤 됐어요. 이게 15년 전 통계니까 예, 사실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죠. 하지만 보시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 클럽이나 이런 데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동하는 사람의 숫자가 1억 500여만 명이고 클럽은 약 2만 9천 개다. 예. 사실 이게 저 와닿진 않죠.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은 이 책이 이제 미국 얘기니까 1985년에 한 9,222개였대요. 정확하게 이게 회원 수를 이제 씌워봤나 보죠. 이제 그리고 30년이 흐른 뒤에 2005년에는 음, 아니 20년이군요. 85년, 85, 95, 2005. 그렇죠. 20년이죠. 예. 20년이 흐른 후에는
많이 늘었죠. 예, 2배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9,000개, 3배가 넘네요. 예, 9,200이 29,000이 됐으니까. 예, 이게 이만큼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회원 수도 4,130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80년대, 90년대 이 시기에 어, 헬스나 피트니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직접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급증했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수업 시간에 했지만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 80년대, 90년대에 급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그냥 뭐 처음에 일본 신발 수입해서 팔던 나이키가 예, 이제 뭐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고 이미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성장이 이런 문화의 변화에서 비롯된 거죠. 사람들이 신발을 다 사서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미국을 예를 들어서 가본다 뭐 또 영화를 본다 이럴 때 사람들 보면 막 조깅하고 운동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이렇게 최근의 일이라는 거예요. 90년대, 80년대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근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놀라운데 이게 2005년도 자료예요. 역시 계속 어, 여성이 더 많아요. 예, 그 클럽에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서 운동하는 사람이라면은 굉장히 운동에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굉장히 고관여층이잖아요. 예, 그냥 운동 좀 하면 말고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운동을 작심하고 열심히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오히려 여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 57% 여성이고 남성은 43%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예,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겁니다. 이게 자료를. 자,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이제 이건 2005년 미국 기준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계층이 나이로 봤을 때 젊은 층이겠죠. 아무래도 예, 젊은 층이 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외모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예, 18세에서 34세 그러니까 젊은 층이 제일 높습니다. 이 당시 미국도.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많은 숫자가 그 다음에 35세에서 54세, 그러니까 중년층이 많습니다. 예,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뭐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이상이 19%, 그리고 18세 이하가 이제 12%인데, 자,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팩트 자체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그 팩트를 뭐랄까요? 굉장히 능동적이고 잘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란 말이냐? 뭐 보면 딱 나오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이거 봤을 때 어때요?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아니, 왜 18세, 34세가 이거밖에 안 돼? 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8세, 34세가 아무래도 제일 운동에 관심도 많고 제일 신체적으로도 왕성할 때고 어, 그럴 텐데 내 주위에 보면 다 젊은 애들인데 대부분 이게 물론 이제 18세, 34세가 이제 많은 돈을 헬스 회원권에 투자할 만큼 이렇게 경제력이 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당연히 그것도 감안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이 통계에서 빠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국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생들이 뭐 미국이 대학이 굉장히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에 있는 렉센터를 이용합니다. 그 학교에 렉센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김영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교에 있는 헬스클럽이나 뭐 렉센터 이런 거를 학생들이 뭐 이용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지 않죠. 그쵸? 근데 체대생이 아닌 다음에야, 예. 체대생들은 뭐 전공이니까 그렇지만 일반 학생들이 뭐 솔직히 학교 실내 농구장을 빌리기도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뭐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한국 현실을 모르니까 뭐 뻘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 학교에 렉센터라는 거,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학교가 크건 작건, 주립이건 사립이건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 굉장히 좋아요. 그 시설이. 그게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그 운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대부분 뭐 18세에서 한 22세 이 정도 나이잖아요. 대학생들이 대부분. 네, 만으로. 근데 이제 얘네들이 학교에 대학교 갈 때 글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러 간다, 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보다 더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미국 애들은. 그 남자건 여자건 간에, 뭐 혹은 뭐 제3의 다른 성별이건, 예,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그 운동 시설을 가지고 있나도 학교를 고를 때, 대학교 갈 때 그 중요하게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교들이 막 그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 그 제가 다니던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아이오와라는 학교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예. 그 학교에 제가 다니던 도중에 그 렉센터를 새로 완공했어요. 2010년쯤에. 예. 그래서 아주 좋은 최신식의 예, 한 5층짜리 건물로 그 전체 건물이 다 그 렉센터예요. 그 안에 뭐 수영장도 있고 물론 국제 규격입니다. 예. 뭐 국제 대회들 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고 뭐 농구 코트 한 5개 있고요. 예. 풀코트 실내에. 그리고 뭐 그 인사이드 트랙 있고요. 뭐 그다음에 각종 기계, 뭐 암벽 등반 그 시설도 다 있고요.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학생은 뭐 공짜죠. 공짜는 아니죠. 사실 그 등록금에 포함되어 있죠. 그 학생에 비해. 예. 그랬는데 이제 무슨 웃긴 일이 있냐면은 제가 이제 저는 뭐 거의 안 갔어요 거기를. 이렇게 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도서관에 있는 제 그 골방에서 예. 박사 과정생들은 이제 그 골방 하나씩 주거든요. 거기 접학해서 빨리 논문이나 쓰고 졸업해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주는데 저는 이제 그 메인 도서관 학교 메인 도서관에 그 골방에 처박혀서 이제 맨날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토요일 되면은 학교가 그 도서관이 5시에 문을 닫아요, 보통. 어떤 날은 뭐 2시에 닫습니다. 오후 2시에. 집에 가야 돼요. 문을 닫고. 문을 닫으니까 어떻게 문 잠기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에 가기도 뭐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갑자기 집에 가라 그러면 아쉬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컴퓨터 들고 책 싸들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딴 데도 다 문 닫았어요. 도서관들은 토요일은. 그래서 결국 그 렉센터로 갑니다. 예, 그래서 렉센터에 휴게실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밤 12시, 1시까지 문 열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대학교가 도서관은 토요일 2시에 닫는데 예, 그 렉센터, 운동하는 렉센터는 예, 뭐 12시, 1시까지 새벽까지 막 문을 열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애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학교가 공부하는 데인지 운동하는 데인지 뭐 하여튼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 수치에는 그 대학교 렉센터에서 운동하는 학생들은 안 잡혔을 거란 말이에요, 수치로. 왜냐하면 이제 그 학생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 그 학생회비, 의무적으로 내는 학생회비로 그 렉센터 피를 내고 그냥 거기서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엄청난 숫자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그 젊은 층이 더 많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치에는 18세에서 34세의 그 비중이 그 과소평가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통계나 이런 걸 볼 때, 글을 읽을 때,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그 빼놓을 수 없는 추세는 55세 이상의 그 멤버십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55세, 60세 그러면은 요즘에 뭐 청춘이죠. 예. 60세가 뭐 요즘에 할아버지입니까? 할머니입니까? 아니죠. 55세, 60세 뭐 건강한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하죠. 역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뭐 100세 시대인데 예.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것도 있고 예. 별짓을 다 하네요 오늘. 예. 아, 그 소득 기준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류층,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한 7만 5천 불 이상, 예, 이 주 고객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5만 불대, 6만 불대, 이 사람들도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멤버로 가입해서 운동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그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하고 와서 뭐 애들 밥 해서 먹여야지, 그쵸? 저녁에 살림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운동하러 갈 시간이 없어요. 남자들도 뭐 어, 이렇게 이 일이 안정적인 직장이 아닌 경우에는 예, 이렇게 시간을 내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을 해치게 돼요. 이게 악순환인데 어쨌든 그래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중산층이나 상위층의 어, 이용자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헬스클럽의 경우니까 뭐 일반 구청이나 뭐 YMCA나 이런 데서 하는 비영리 그 지역사회 공헌 이런 목적으로 하는 헬스클럽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낮고 시간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게 전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균형 있게 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정책을 만드는 이런 입장에서 이제 일하게 된다면은, 예. 이제 그런 사회의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도 좀 생각하는, 예, 그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예, 그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이제 뭐, 예. 그래서 이게 여러 개를 찾아봤는데 대략 이제 추산해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뭐 비교적 최신 자료입니다. 국내 피트니스 업계의 시장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였죠? S레저 시장이 약 3조 원 가량 된다고 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비슷하네요, 거의. 그리고 전국 피트니스 매장 수는 약 7천여 개로 추산된다. 정확하게는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이 정도라는 그냥 감만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쭉 봅시다. 또 다음. 자, 매니저의 어려움. 그러니까 매니징, 경영, 뭐 혹은 운영 이런 걸 할 때 매니저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이 이제 물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직장을 얻으면 처음부터 매니저를 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경력이 쌓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매니저가 될 텐데 매니저로서 해야 할 역할이 또 다릅니다. 직원으로서 하는 역할이랑 꽤 어려워요. 예. 야구나 뭐 스포츠에서 선수 때는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 그건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 감독이 되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다르죠. 힘들어요. 리더와 매니저. 그러니까 이게 뭐 둘의 영역이 겹치기도 하고 같은 거이기도 하고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매니저는 그냥 일종의 약간 태스크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어떤 업무 지향적인 명칭이죠.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걸 잘 관리하고 잘 뭐 하면 돼요. 예, 일이 잘 굴러가게 하면 되는 건데 리더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어떤 일을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할 때, 뭐, 구의원 선거를 하는 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하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대통령하고 뭐, 구의원도 둘 다 뭐 똑같은 공직이고, 예, 임기가 있고, 뭐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그쵸? 그런데 매니저가 아니라 구의원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지금 있는 뭐 우리 동네에 세부적인 문제, 길 닦는 문제라든가 가로등이 없다든가 뭐 학교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뭐 것들 이런 거에만 집중하지 뭐 구의원한테요 뭐 남북 문제를 해결하라든가 그렇죠? 환경 오염을 장기적인 뭐 비전을 제시하라든가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뽑을 때는 어때요? 그 국가의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대부분 다. 예. 물론 뭐 닥친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떻게 좋은 사회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건가 이런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리더라 하면 모름지기, 예. 그 장기적이고 그 폭넓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관한 그 이론들이 많습니다. 이게 리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냐? 뭐 이거는 굉장히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어렵고 원론적인 질문이죠. 뭐 어떤 뭐 부모가 좋은 부모냐 이런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론도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하려면은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경영학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는 뭐 안 배웠죠. 그거를 경영학에서 그 조직 이론, 영어로 이제 organization theory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그걸 뭐 organization behavior라고도 불러요.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이게 이제 인사관리 예, 라고도 하는데 뭐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뭐 personnel management라고도 하고 이러는데 어, 그 학문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리더십 이론이에요. 과연 어떤 리더가 조직을 잘 이끄는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조직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가? 이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가설과 이론과 주장과 이런 게 많았었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은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하니까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예. 제가 다음 학기에 수업을 하게 됐어요. 그 조직 이론과 그 뭐 인사관리 뭐 이런 거 있죠. 예. 이런 내용을 이제 스포츠에서 예. 스포츠의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 이런 내용을 다음 학기에 아마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뭐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예. 그래서 혹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예. 다음 학기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 지겨운 강의를 또 들으라고 뭐 예. 하겠지만 예. 뭐 예. 혹시 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음 학기에 자세하게 수업을 할 테니까 그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리더십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팀원들을 어떻게 이제 동기를 부여할 건가. 뭐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그러면 부여가 되죠, 동기가. 그렇죠. 아, 내가 요 일만 성공시키면 보너스를 받는다 하잖아요. 그럼 그렇죠. 예. 그 축구팀들 프로축구팀들 보잖아요. 예. 원래 이게 옛날에는 불법이었던 적도 있는데 그 우리나라 프로축구팀들 보면은 시즌 막판에 이제 막 그 순위 경쟁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1승이 막 그 절실하니까 그럴 때는 그 승리 수당을 걸어요. 세게. 예. 뭐 한 번 이기면 몇백만 원 이렇게 줍니다. 예. 그냥 현찰로. 그러니까 선수들이 눈에 불을 켜고 하죠. 그냥 이겨서 차 바꿔야지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세 게임만 이기면 차 바꾼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거 뭐 있죠, 당연히. 근데 돈만 준다고 동기가 부여되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직장, 그쵸? 뭐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 중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이 왜 그만두겠어요? 월급이 그렇게 많은데. 예. 그런데도 그만두거든요. 그 얘기는 돈이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더십 이론들이 이제 궁금하죠. 어? 돈이 다가 아닌가 보네? 왜 그렇지? 이렇게 이제 뭐 그러면 또 다른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뭐 이제 예.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뭐 이제 어, servant leadership 이런 것도 있죠. 뭐 lead by example. 그러니까 스스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 리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야, 야 더러워 죽겠네. 청소 좀 해, 이 자식들아. 어? 이 손님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이게 뭐야 이게 헬스클럽이 이게 더러워가지고 이러지 않고 예. 그냥 쓰레기가 있으면 자기가 말없이 주워 이렇게 사장이 예. 그러면은 직원들이 봤을 때 그래 뭐 사장이 치우니까 난 안 치워도 되겠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휴, 야, 사장님도 치우는데 나도 빨리 치워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leading by example 뭐 이런 거고 servant leadership이라는 게 뭐 servant라는 게 이제 종이잖아요. 종. 그 주인 말고 종.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직원을 그 주인을 섬기듯이 뭐 매니저가 이렇게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은 그 진짜 그 직원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동받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사장이 우리 뭐 팀장이 저렇게 나를 위해 주는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간. 예. 그래서 그 리더십 이론들의 진화 과정이라든가 뭐 생성 원인 뭐 이런 것들 시대 배경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하게 될 거예요. 다음 학기 수업에. 예.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니저가 피해야 할 행동들 해가지고 여기 이제 10개가 나왔거든요. 이 책에. 뭐, 10 pitfalls, 뭐, 10가지 함정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뭐, 제가 이제 쭉 읽어보고 여기다 쓸까 했는데 좀 너무 자질구레한 것도 많고, 그래서, 예, 뭐, 하지 말아야 할 때 행동으로 나온 게 이제 뭐 교육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든가, 또, 또 뭐 있습니까? 갑자기 집 밖이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이 혼미한데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예, 그, 너무 그 자질구레한 거에 집중한다는 거. 이렇게 뭐, 그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그래요. 이게 그 경영자가 어려운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 이게 그, 뭐, 적절한 지적을 해도, 당연히 해야 할 지적을 해도, 뭐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죠. 그걸 뭐 누가 그래. 내가 이걸 안 해서 내가 잘못했지.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솔직히. 또 저런다, 또 저래, 진짜. 짜증나요. 잔소리만 아주 그냥 더럽게 하는군. 뭐 이러면서. 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 입장에서도 잔소리 하고 싶다가도, 참아야지 내가.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매니저가 돼보면 나중에 그 고충을 알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 그렇고요. 뭐 그걸 여기다 다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매니저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게 이제 리더십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 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겠네요. 네. 그리고 다양한 피트니스 조직 시설들.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업 목적으로 하는 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뭐 구립이나 시립 뭐 이런 데서 하는 그 시설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이나 뭐 생활체육시설들. 예. 이런 데는 영리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지역사회 봉사하는 목적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운영하는 그 방향이 다르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소득 기준으로 중상류층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운동의 기회가 갈 수 있게끔 배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목적이 있으니까 다양한 또 시설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스태프 관리. 이게 이제 인사 관리인데, 어, 이걸 이제 초반에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 뽑고 관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이게, 여러분은 이제 주로 뭐, 원서를 내고 이제 뽑히는 입장이니까, 그 고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어, 어떤 이유에서건 뭐, 팀원을 뽑는다든가 이럴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굉장히. 예. 그래서 스태프 분석. 우리가 뭐 몇 평짜리, 뭐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씁니다만, 몇 제곱미터짜리 시설이니까, 직원이 몇 명 필요하다. 뭐, 우리가 뭐,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새벽에도, 상주할 직원이 필요하다. 든가, 그러니까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다 짜야죠. 그 다음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근데 뭐 채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그, 사람을 뽑는다는 게 생각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 내 마음에 딱 들고 우리가 예산 안에서 줄 수 있는 월급으로 뽑아올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예요. 예. 교육, 그 직원을 그냥 뽑아놓고 그냥 월급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수시로 교육을 해야 돼요. 뭐 서비스 교육, 그리고 이제 그 헬스클럽 이런 데는 또 그 세미나 이런 거 있잖아요. 컨퍼런스 이런 것도 참가시켜서 이제 최신 뭐 운동 방법이라든가 운동 기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업데이트를 직원들한테 계속 시켜줘야 이게 그 사람들이 또 잘 가르칠 수 있잖아요. 회원들한테. 예. 성과 관리.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모든 분야가 다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 음식점도 그렇고 헬스클럽도 경쟁이 치열해서 뭐 덤핑 치고 뭐 그쵸? 3개월에 뭐 9만 원 뭐 이런 데 많던데 요즘에 보니까 하여튼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이제 그래서 영업을 막 뛰고 손님 이제 자기 담당 회원이 없어지면 뭐 성과금 깎이고 이러는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굉장히 잘 가르쳐서 평가가 좋은 그 트레이너한테 뭐 보너스를 준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 관리 유지를 하는 방법이 있죠. 네. 네, 보상. 보상은 마찬가지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그 신상 필벌이라고 해서 예, 그 잘한 사람한테 그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 벌을 주고 이게 그 공정한 인사 관리의 뭐 고전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못 받았다고 느끼면 직원들이 예, 서운하죠. 예. 뭐야, 나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회원들 이렇게 많이 데려다 줬는데 뭐나 월급은 뭐 6개월째 그대로고 이거 근데 옆에 헬스클럽에서 막 오라 그래. 야, 너 우리가 월급 좀 더 줄게 와라. 그러면 웬만하면 가져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한 보상 뭐 이런 거는 필수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매니저나 그 사장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은 뭐 직원 월급 적게 줘서 뭐 이익을 많이 남기고 싶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자기 발등 찢는 거입니다. 예. 자, 회원 모집, 유지, 그리고 이익 창출. 자, 이게 이제 그 헬스클럽의 어떤 그 핵심적인 운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회원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마케팅. 우리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좀 배웠죠. 이거를 이제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 과연 그 타겟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쵸, STP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아까 얘기했듯이 어때요? 젊은 층이 아무래도 더 많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데 젊은 층인데 젊은 층 중에서 매일 술 먹고 게임하고 늦잠 자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실제로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관심이 있겠죠. 자꾸 말이 꼬이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동장에서 뭐 축구를 하고 있다든가 농, 요즘 축구하는 사람 없죠. 예. 농구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그 설명을 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예, PC방에서 담배 꼬나물고 게임하고 있는 애들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아닌가? 오히려, 예, 반대인가?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정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글쎄요, 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공적인 세일즈. 세일즈는 뭐 영원한 숙제예요. 정말 어려운 거죠, 이게. 뭐 정답도 없고 왕도도 없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 회원 유지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은, 회원을 유지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성공적인 세일즈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미 기존에 다니고 있어, 우리 헬스클럽에. 예, 뭐, 낚은 고기에는 뭐, 떡밥을 주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요. 그, 이미 돈을 내고 우리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는 회원한테 더 잘해줘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친구를 데려오거나 가족을 데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여러분 그 한의원 있잖아요. 한의원. 이게 이제 예전에 말했던 그 구전 효과, 그러니까 월드 오브 마우스죠. 예, 구전 효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한의원 여러분 있잖아요. 한의원. 한의원의 주 고객층은 그 중년 혹은 노년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가 할머니가 될 정도 나이 있죠. 예.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아서 뭐 거의 뭐 이렇게 집에만 계신 할머니들 말고 한 이제 막 할머니 된 분들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요분들이요. 예. 요분들이 그 한의원한테는 아주 중요한 고객이에요. 자, 왜냐하면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분들은 그 건강에 문제가 조금씩 있어요,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그 정도 되면은 이 몸이 좀 한두 군데 아픈 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그 나이로 가다 보니까 아직 그만큼은 안 됐습니다만은, 예. 뭐 몸이 좀 안 좋아요, 여러 군데. 예. 뭐 특별히 뭐 병원을 가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은 보약이나 좀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보약이라는 게 뭐 먹는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지만 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5살 먹은 그 할머니가 예를 들어서 예, 이제 한의원에 갔어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뭐 손자를 낳았어. 이제 외손자를. 근데 이제 일하러 나간다고 일주일에 사흘은 나한테 맡겨. 손자를 맡깁니다. 그러면 이제 사흘 동안 손자 데리고 있다 보면은 그냥 진이 빠지죠. 안 그렇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애 보는 게. 예. 일주일에 7일이 아닌 게 다행이지. 그야말로 3일만 본다고 쳐도 이제.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몸이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의원에 간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갔는데 한의사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 아유 어머니 힘드시죠? 아유 아무리 건강하셔도 그 손잡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유 고마워요 선생님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 어머님 혹시 어디 안 아프세요? 어디 아프시지 않으세요? 뭐 갑자기 막 핑하고 어지럽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요? 나 진짜 그런데 아니 솔직히 안 그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예, 저도 아침에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은 뭐 머리가 휘청휘청하고 그래요. 예.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할머니만 그런 것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탁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유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들 너무 고생 많으셔 진짜.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 모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키워. 아휴 이젠 이젠 좀 이제 좀 쉴만하니까 또 이제 손자 보셔야 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그러면은 거의 눈물 날 지경이에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내 맘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선생님이 들어주잖아 내 얘기를.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약을 이제 잔뜩 지어가지고 집에 가죠. 사실 별 필요도 없는데.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보약을 먹고 이제 친구가 놀러 왔어 집에 예를 들어서. 예. 근데 보약을 먹는 거예요. 예. 이게 웬 보약이야? 그랬더니 너 잘 만났다. 너 있잖아. 너 저기 그 무슨 동에 있는 그 한의원 알지? 그 선생님 진짜 잘 봐. 이러면서 친구를 데리고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뭡니까? 물론 뭐 이게 똑같진 않지만 상황이 예. 기존에 회원으로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예. 그 가지치기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예. 그게 성공적인 세일즈의 어떤 뭐 하나의 예예요. 예. 그 구전 효과 엄청난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같이 이렇게 그 뭐랄까 인맥 이런 게 강한 나라는 예. 그래서 뭐 한의원 예를 들었지만 헬스클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예. 고객 서비스 뭐 비슷한 얘기죠. 예. 고객한테 잘해야죠. 예. 그 기본적으로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내가 실제로 이 트레이너하고 뭐 한 6개월 운동을 했더니 뭐 몸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다. 그게 제일 그 좋은 뭐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예. 코어 프로덕트가 제일 좋은 거니까 회원 유지 다 중요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익 창출로 가는 예, 지름길이다. 근데 요즘에는 또 그 이거 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죠. 뭐 임대료 이런 거. 예. 갑자기 주인이 뭐 임대료를 뭐 팍 올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달라고 한다든가 이러면 뭐 쳐봐야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건 참 힘든데 어쨌든 네. 그 제가 그 이번에 그 읽기 자료 첫 번째 그 다른 과목에서 그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그러는데 그 대구의 어떤 헬스클럽인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건 뭐 한 달에 뭐 800 이렇던데 하여튼간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예. 자, 그다음에 운영 및 시설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쭉 보면은 이거는 뭐 우리가 다 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무 관리, 건강 및 안전 문제, 시설 유지 관리, 그리고 이제 적합한 운동기구 및 장비. 이게 고객은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구도 오래되고 막 녹슬고 막 되게 안 좋은 거 막 그런 거 계속 놔두면은 예, 안 옵니다 또. 예. 야 거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장비 뭐 이러면은 예, 또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적당한 때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줘야 되고요. 예. 법적인 법적인 문제, 보험 문제, 그리고 잘 그 운영을 평가해서 또 미래 계획, 예. 앞으로 우리가 이걸 뭐 시설을 늘릴 건지, 뭐 혹시 잘 되면은 뭐 대리점도 내고, 지점도 내고,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처리하는 걸로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할 내용은 다 했는데요. 그 읽기 자료 얘기를 이제 좀 다음 장에서 드릴게요. 네, 읽기 자료. 사실 이 읽기 자료는 조금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스포츠 산업론인데 예. 스포츠 산업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약간 스포츠 사회학 쪽 얘기예요. 페미니즘과 젠더 이슈에 대한 얘기라서 이거를 뭐 사실 넣을까 말까 했었는데 사실 저는 뭐 스포츠 사회학 전문이거든요. 원래는 예. 물론 뭐 스포츠 산업론이나 그 경영학 전공도 했습니다만은 어, 근데 이제 이 내용도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굉장히 그 책 제목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살 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닌데요예요. 책 제목이 예,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이 책은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이 신한슬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자인데 실제로 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예. 근데 여성이고요, 당연히. 예. 운동을 하는데 그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적은 약간 그 젠더 그 페미니즘 측면에서 적은 글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그 헬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PT까지 받아요. 근데 PT라는 게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 과외니까 일종의 예. 거의 뭐 100만 원 가까이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예. 그러니까 그 월급쟁이 입장에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금액도 크고. 예. 근데 이제 그 담당하는 트레이너가 남자인데 이 사람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느낀 거예요. 약간 성 차별적인 발언이라든가 여자가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뭐 라든가 어? 힘센 여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약간 성차별적인 듯한 발언들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훔쳐보고 있는 뭐 중년 아저씨들 네. 저도 참 중년 아저씨로서 참 민망합니다만은 어쨌든 예. 뭐 그런 시선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쫙 달라붙는 옷을 입고 막 뒤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예, 운동하고 있으면 뒤에서 흘낏 지나가면서 이렇게 쓱 보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오로지 목표를 그 살 빼서 날씬한 몸매를 가꾸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 여기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닌데 나는 그냥 운동이 좋아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왜 이렇게 그렇게만 보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은데 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이런 헬스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근데 혹시 여러분이 여성이라면은 예, 여학생들이 있다면은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 중에 이 스포츠 산업론을 들을 정도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혹시 이제 운동을 했다면은 예, 어떤 불편함을 느꼈는지 예, 그러니까
그 시설이 여성을 별로 배려하지 않았다든가, 예. 또 그 스태프들이 뭐 이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다든가, 예.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음흉한 시선들, 네. 혹은 편견들, 여자가 무슨 웨이트를 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예. 그냥 뭐 에어로빅이나 하지, 뭐 이런 식의 그 발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혹시, 예. 그리고 뭐 경험이 없다면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학생들 입장에서는, 남학생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 과연 운동하는 여성들을 봤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그 2번에 나오죠. 예. 저거 왜 저러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뭐 여자도 당연히 운동할 수 있지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남자들이 이렇게 훔쳐보는 그런 시선,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지, 나는 정말 그러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라든가, 예, 예.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남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건 뭐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 다 같이 한번 터놓고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 스포츠, 체육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여성에 대한 그 차별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생각을 한번 터놓고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꼭 이거에 대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비슷한 관계되는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자유롭게 써주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그 2005년도 미국에서 보니까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더라 이거예요. 예. 그 얘기는 우리나라도 이 여성들이 이 헬스나 피트니스 시장에 더 큰 고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미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케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뭐 시설을 더 갖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한번 써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겁니다. 예. 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대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제가 뭐, 조금 비슷한 얘기를 좀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 느꼈던 건데, 이게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그 비만이 많습니다. 예.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조금 뭐 이렇게 과체중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 제대로 걷질 못할 정도로 비만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심지어는 이제 교실에 가면은 그 의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학교 교실에 의자가 이렇게 책상이랑 붙어 있는 의자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인용? 예.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 이게 뭐 학교마다 조금씩 시설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의자가 책상이랑 붙어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 몸을 못 집어 넣을 정도로 이 과체중인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예.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게 사실 좀 안타깝고 굉장히 그 슬픈 건데, 보면 너무 웃겨요.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솔직히. 이건 제가 잘못한 건데, 가끔씩 보면 너무 웃깁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그걸 막 억지로 막 꾸겨 넣어요. 이렇게 뭐 몸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 의자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보통. 근데 보면은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정말 뭐 남자건 여자건 너무 몸이 막 좋아. 그래서 쟤는 진짜 운동 안 해도 돼. 한 1년 동안. 근데 그런 애들은 정말 죽으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렇게 과체중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죠. 아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것도 일종의. 예. 그 양극화가 되는 거죠. 일종의 몸도. 그래서 어,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 이게 몸이라는 게 어떤 그 권력이잖아요. 요즘에 이제 어떤 사회적 자본이고, 예. 뭐 얼마 전에 그 지금은 뭐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몸짱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예. 그 이렇게 그 남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게 바닷가에서 자신 있게 우통을 벗고 이 가슴 근육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자부심 뭐 이런 거, 이런 게 어떤 그 문화적인 권력이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게 미국이 그 대학교가 봄 학기에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어요,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예, 아예 그냥 일주일 쉬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애들이 그 바닷가로 가서 플로리다 이런 데 바닷가로 가서 미친 듯이 놀죠. 일주일 동안. 예. 근데 그때 이제 놀기 위해서 그 남자애들이 보통 그 전해 가을부터 몸을 만듭니다. 예. 6개월 작정하고 내가 복근을 만들어 놓고 내고야 말리라 이러면서 이제 그냥 그 미친 듯이 웨이트 들고 막 그냥 6개월 동안 만들어서 일주일 바짝 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몸짱 이런 얘기 나오면서 그 요즘 헬스 피트니스 문화가 이제 발전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발전할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읽기 자료를 한번 보시고 근데 한 가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 그 제가 이제 이 자료를 그 책을 스캔을 했는데 예, 그 스캔을 하면서 이제 PDF로 저장을 했어요. 잘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화면이 좀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PDF 파일로 한 다섯 여섯 장 이렇게 올릴 텐데 예, 용량은 크지 않으니까 다 그 쪽지에 들어갈 거예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돌려서 예, 보셔야 되는데 약간 불편할 겁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예, 여러분의 그 넓은 그 아량과 하야와 같은 그 여러분의 용서를 미리 좀 부탁해 마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 수업에서 예,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